저는 아이 셋을 둔 12년 차 주부인데요. 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 육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 틀려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네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아파도 좋고 비가 와서 비 맞아서 감기 걸려도 괜찮고 그런 게 다 커서 경험이 되고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비가 와서 이렇게 감기 걸리면 좀 흐뭇하거든요. 가끔. 개먹거나. 네,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런 거를 용납을 안 하고 네. 뭐 밥을 먹을 때도 뭐 고기가 없으면 뭐 애들이 키가 안 큰다. 그리고 뭐 팬티 같은 경우에는 속옷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구멍이 나도 왜 이런 걸 입히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꼬매서 입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좀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쪽 성기 쪽에 그게 자꾸 걸려서 그런 게 뭐 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럼 뭐 나중에 커서도 그게 뭐 트라우마로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너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큰애가 수련회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캐리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집에는 캐리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있는 큰 가방으로 가게끔 제가 했는데 남편은 그런 가방을 주면 이제 비교가 되고 그것도 또 평생 남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인 아기를 이제 5학년인데요.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삼자 대면을 했어요. 도대체 진짜 그게 너 캐리어가 있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은 생각이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절대로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 아파트에 사는데요. 그 아파트에 그 재활용 같은 거 버린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몇 날 며칠을 맨날 그걸 봐서 빨간색 그 캐리어를 제가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그거를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정말 멀쩡한 건데 너무 잘 됐다. 딱 사이즈도 주니어 사이즈고 그래가지고 보여줬더니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그지를 만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아까 서두에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생각이 틀린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남편하고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똑똑다.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8배 그런 걸 가지고 108배 한 지도 4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정말 1부터 10까지 말하면 저하고 너무 안 맞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런 남자를 왜 사겠어요? 처음에 자기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네. 절에 들어오면 딱 맞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를 그런 그 얘기를 절도 아무 절 말고 우리 절 같은 정토회 같은. 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아껴 쓰고 이 정토회 시작할 때 늘 우리 네 아까 끌고 저기 난지도 가가지고 그 버려진 쓰레기 주워다가 그걸 갖고 천막집 짓고 살고 맨날 그랬거든요. 네. 저 서울 시내 지나가다가 뭐 찬장 같은 거 버려져 있으면 그 가서 짊어지고 가가지고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하고 궁합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스님 얘기를 막 해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스님 말씀에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요즘은 복지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렇게 뭐 한 달에 30만 원씩도 나온다. 더 나오면 나았지 줄어들지 않는다. 입에 이렇게 풀칠만 하면 되고 아프지만 않고 자기가 뭐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 가고 뭐 고등학교까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그런 식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 얘기하면 내가 요거도 먹지. 그 왜 자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도 너무 지금 2주 동안 빌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못 가게 해가지고. 그 자기는 그 좋은데 네. 지구를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좋은데 네. 자기는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108배를 하고 있거든요. 4월부터. 108배 그거 괜히 다리 아프게 안 해도. 아니 그걸 하면 확실히 이렇게 조금 보는 눈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뭐 내 새끼도 그렇게까지 다리 아프게 할 거 없이 네.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하고 이거 말고 남편하고 도저히 성격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못 살겠어요. 이런 거 빼고는 괜찮아요. 예. 대답을 안 하네.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거 몇 가지 빼고는 괜찮냐고. 살만하냐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오늘부터 자기는 네. 3년만 지금 몇 살이에요 애가? 애가 셋인데요. 맨 큰애는 막내가 맨 막내가 몇 살? 6살이요. 6살. 네. 6살이면 최소한도 1000일만 네. 기도를 해요. 매일 108배 절하면서 네. 남편이 부처님입니다. 네. 남편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0일만 하세요. 내 생각 뭐 전략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전력 하지 말고요. 아니 남편 하자는 대로 하라고. 남편 하자. 애 캐리어 사줘야지 하면 알겠습니다. 캐리어 사주고 네. 이거 빵꾸난 거 이런 거 버려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버리고. 네. 그러니까 전략보다도 지금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네. 남편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남편을 설득해야 남편이 바뀌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결국은 둘이서 이런 문제로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아이들 정서적으로 나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팬티도 중요하고 떨어진 양말도 중요하고 캐리어 주워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이혼하고 혼자서 키운다면 그렇게 키워도 괜찮아요. 네. 근데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애를 간 집에서 알기 때문에 부부가 화목한 게 아이한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식대로 하더라도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캐리어 사주라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사주고 빵꾸난 것 입히지 마라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건 지가 거는- 알아서 벌겠지 뭐. 그건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뭐 빵꾸난 양발 그거 안 신긴다고 뭐 크게 살림에 기둥이 빠질 그게 것 같아.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컸거든요. 나도 그래 컸어. 근데 그게 제가 커서 보니까 너무 그럼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찬성이야. 네. 근데 나는 대신에 결혼 안 하잖아. 떨어진 거 이거 있겠다는데 쌤이 다 떨어진데 버리자. 이래. 안 된다. 그래도 놔둬라. 저번에 장삼도 미국 가서 등이 다 떨어져 했는데 버리자는 거 안 된다. 해라. 이래. 그 나는 이제 이게 부부는 평등하잖아. 절이니까 스님이 안 된다. 이러면 따른단 말이야. 그 자기가 여보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따라야 되겠어? 제가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네.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는 아이에게 그거 물자 전략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 갈등하는 게 아이에게 나쁘기 때문에 그 정도 재정적 손실은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감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든지 남편이 문제 제기 안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문제 제기하는 거는 무조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캐리어 딱 사다 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절을 하면서 네. 남편은 부처님입니다. 예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절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를 따라 해봐요. 3년 동안요. 네. 다시 따라 해봐요. 네. 남편은 부처님입니다. 남편은 부처님입니다. 예하고 따르겠습니다. 예하고 따르겠습니다. 토다 알지 말고 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잘 될 거예요. 자기는 펑크난 양말 신고 네. 자라서 잘 됐다면 네. 아이는 또 아이대로 펑크난 양말은 안 신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근금 전략하고 살기 때문에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사세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에게는 남편, 내 혼자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알았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탁 놔버려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년을 연애를 하고 지금 3년째 결혼 생활 중인데 1년 채 안 돼서 아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육아에도 지치고 이제 애도 이제 한 17개월, 18개월 되니까 행동 발달도 너무 이렇게 막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라 해야 할까 50대 60대 할아버지 아저씨처럼 그 옛날 방식에 조금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식한 거죠. 그래, 경상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에. 서울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이에요. 진짜. 그 부산 사람 다 그래. 그 자기가 지역을 잘못 선정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빠 나는 이거 때문에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 그렇나 그러면 어쩌겠노 좀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아 그래 그 말에 또 힘을 입어서 또 아기를 잘 키우고 살림도 하고 뭐 시집에도 잘하고 할 텐데 니는 간이 커져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되게 크게 한번 싸웠어요. 그러니까 연애 때는 내가 계속 참고 있다가 나는 진짜 니랑 못 살겠다고 내가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이 싸우고 나면 한 며칠 말을 안 해요. 대꾸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애기한테도 짜증을 내고 저는 보기 싫고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결혼하면 생기는 일이에요. 약간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아이 기분 좋다. 더 해라. 떡을 나는 안 주고 지 혼자 먹다 채했을 때 기분 좋은 거 있지. 그런데 이 연애를 누가 했어? 제가요. 그래, 결혼도 누가 했어? 제가요. 애도 누가 낳았어? 제가요. 그래.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남편 성질이나 이런 걸 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뭐 고치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안 하니까는 대화를 진짜 속에 겨눌게요. 100번 말해도 알겠다 대답은 하면서 고쳐지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지금은 이제 그럼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 3년인데 네. 앞으로 이제 자기 지금 나이 몇이에요? 30. 30. 네. 그러면 요즘은 암만 못 살아도 80은 살잖아, 그렇지? 그러면 50년을 네. 계속 고쳐라 하고 남편 알았다가 안 고치고 고쳐라 하고 남편 알았다가 안 고치고 이래가지고 사니 못 사니 사니 못 사니 사니 못 사니 이러면서 50년을 살래? 아예 지금 정리를 해버릴래? 애기만 없으면은 정말로 애기만 없으면은 저는 그냥 네 갈 길 가고 나 내 갈 길 갈게 하고 싶은데 자식이 있다 보니까 내 자식한테 나중에 그 환경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게 또 싫으니까 이혼하자 하고도 서류만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자식 때문에 지금 산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 게 자식한테 좋을까? 그러면 혼자 살더라도 이렇게 안 싸우고 사는 집에 애가, 엄마 혼자 살더라도 안 싸우는 집에서 애가 사는 게 행복할까? 엄마 아빠가 맨날 사니 못 사니 사니 못 사니 보따리를 1년에도 몇 번씩 싸고 왔다 갔다 하는 집에서 자라나는 게 좋을까? 애한테는. 지금 둘밖에 선택할 길이 없잖아.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빠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난 이런 분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나한테 늘
그 남성 중심주의라고 지금 비난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왜? 지금 난 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런데 자기가 자꾸 살겠다고 해가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해놓으니 그 결과만 보고는 스님은 맨날 여자만 굽히라고 한다 이렇게 자꾸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겠습니다 스님 좋은 대로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딱 인터넷에 올라가면 법륜 스님이 그렇게 남성 중심주의가 아니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는데 사례 하나만 자기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어? 아이고 나도 진짜 이 골치야. 며칠 전에는 어떤 70 다 된 할머니가 남편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 막 내가 봐도 진짜 좀 못 살겠더라. 그래서 그만 사시라고 하니까 안 된대 살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아니 결혼 생활을 40년 더 했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사시냐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이제까지 살았는데 살아야지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것도 또 어때요? 자기가 여기서 지금 길은 두 가지라면 이렇게 짜락짜락 싸우면서 그냥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사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래 닌 니대로 사고 난 나대로 살자. 내가 뭐 눈이 뼈었으니까 이거는 과보는 받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잘못한 과보를 받고 앞으로는 난 더 이상 과보를 받기 싫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인연을 짓지 않겠다 끊자. 그러면 내 애는 뭐 20살까지 내가 책임지고 키우고 그 뒤에는 나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서 딱 헤어지든지 그러면 이제 혼자 살려면 이제 어차피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혼자 이제 결론을 냈으면 그지. 그런데 자기는 같이 사는 것도 힘들고 혼자 사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길이 있어. 그러면 같이 살고도 안 싸우는 길이 이제 자기가 원하지. 근데 이걸 남편이 원하나 자기가 원하나? 제가 그래. 그러려면 항복을 해야 돼. 근데 이게 항복을 잘하고 살다가 아니 항복을 해야 된다고. 항복 무조건 숙여야 된다. 무조건 이혼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살려면 이 경우에 나는 이거 권유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원하는 게 남편 고쳐질 수 있겠냐? 고치지도 못하겠다. 그럼 안 살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싸우고 살아라. 그것도 너무 안 싸우고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그냥 항복. 내가 그냥 졌다. 그냥 당신 뜻대로 하고 내 따르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 살 수도 있고 안 싸우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괴롭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알았다는 거예요. 노력은 해볼게요. 아니 노력하면 안 돼. 노력한다는 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항복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야 돼. 집에 가면 또 안 돼. 이 자리에서 항복을 해. 못하겠어. 못하겠어. 그러면 싸우면서 살아. 그럼 애들한테 엄청나게 나쁘지. 그러니까 애기만 없으면 자기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애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못 헤어진다면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자기가 뭘 한다? 희생을 해야 되잖아. 그지? 희생을 하는 거는 이혼하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면서 사는 길이 낫겠냐? 아이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항복하는 게 낫겠냐? 항복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럼 다른 길이 없는데 그 둘 중에 이혼해서 애 한자 안고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게 낫겠. 내가 이혼해가 그렇게 살면 자기 성격으로는 아이고 마 항복할 걸 이렇게 후회될 확률이 높아. 내가 보니 자기 수준에서는 항복하는 게 훨씬 좋다. 이 또 약간 권유가 젊은 여자들 내가 여성부가 항복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항복해. 이거는 길이 항복밖에 없어.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항복을 해. 항복. 대화하고 도와주고 뭐 가정살림을 도와달라, 애를 뭐 키우는데 도와달라, 뭐 내 말을 들어 이런 거 무조건 다 포기하고 항복을 해야 돼. 그 항복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항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겠어? 마음으로 이혼했다. 네, 그거는 하겠습니다. 이혼했어? 네. 오케이. 그럼 이혼하면 자기 애가 자기 혼자 키워야 되나 같이 키워야 되나? 제가 혼자 키워야죠. 그래. 그러면 남자한테 애기 키우는데 뭐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하죠. 일체 안 하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혼하면 밥 자기 밥 해 먹어야 되나 안 해 그러면 먹어야 그 되나? 사람 밥도 그 사람 하면 혼자 해 먹어야 되겠네요. 아이 그래 우선 밥 혼자 자기 해 먹어야 되나 안 해 먹어야 되나? 저 혼자 해 먹어야죠. 그래 당연히. 이렇게 해 먹어야지. 네. 빨래도 자기 거 해야지. 네. 청소도 자기 거 해야지. 네. 오케이. 네. 그래. 그건 자기가 하는 거야. 네. 그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 네. 오케이. 네. 근데 저 남편하고 가끔 한 달에 몇 번씩 잠자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진짜 남자 없이 살 수 있나? 그래도 남자가 가끔 필요하다고 느끼나? 필요 없어요. 왜 그래? 네? 좀 비정상적이다. 자기 애기 없고 그럼 절에 들어오면 어떨까? 저는 들어갈 마음은 있어요. 아니, 남자가 전혀 필요 없다 뭐. 네, 들어갈 애기만 마음은 우리가 있어요. 받아주면 네네. 절에 들어와서 머리 감고 살 수 있겠어? 네,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좀 연습해보고 네. 안 되면 오느라. 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외출 갔다 친구들 만날 때 이혼녀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좋아요. 그래도 뭐 남편 가끔 이래 모임 있을 때 이렇게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저는. 와. 네? 왜 안 데리고 가? 왜 데리고 가야 되죠? 아니 부부 동반하는 모임이 일체 없어? 있어요. 있는데 저는 굳이 뭐 같이 가자 소리 안 하는데. 내가 자꾸 들어보니 자기가 좀 이상한 인간.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6년 아니, 연애가 연애할 때 되나? 같이 가자고 해도 어. 저희 친구들이 싫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도 오빠 갈래라고 딱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안 간대. 그럼 그 뒤로는 안 물어보는 거죠. 딴 친구들은 부부 동반해 오는데 자기는 혼자 가나? 네, 근데 왜 또 이혼은 안 하려고 그러는 애기 때문에요. 이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생활비는 자기가 다 벌어가 자기가 쓰나 남편이 조금 보태나? 카드로 쓰되 자기한테 문자가 다 가요. 오케이. 네. 그건 다 그래 지금. 너 그리고 어쨌든 돈은 남편이 되네. 네, 네. 지금 직장 다녀야 안 다녀? 자기는? 저는 안 다니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라도 자 그러면 법적으로 이혼을 해버리면 네, 밥 내가 해 먹어야지. 네, 애 내가 키워야지. 청소도 내가 해야지. 빨래도 내가 해야지. 네. 직장도 다녀야 되잖아. 그지? 근데 법적으로만 오늘부터 안 하면 이혼을 안 하고 마음에서 이혼해버리면 어차피 이 사람한테 뭐는 받을 수 있다. 돈. 생활비는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생활비 받는 거에 밥 해주는 값하고 빨래 해주는 거, 내 밥 먹는데 한 숟가락 하나 얹어주고, 내 빨래 하는데 좀 같이 집어여주고, 내 청소하는데 옆에 좀 주고, 그 정도 값보다 적게 받나? 그 정도는 받나? 적게 받아요. 아니, 밥값하고 청소비하고 빨래비를 계산했을 때 자기 받는 받죠. 생활비가 그 값도 안 되나? 네. 10만 원 받나? 10만 원도 안 쓸걸요, 저는. 얼마 받아? 그러니까 자기 그냥 한 달 카드로- 생활비를 얼마 써? 뭐 카드로 애기 거 말고는 제 거는 안 써요. 아니 커피 한 어쨌든 잔만 사 먹는데. 생활비가. 그리고 집세가 있을 거 아니야. 집세는 자기가 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 자기가 혼자 이혼해가 오면 집세 자기가 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집세 내지, 생활비 내지, 애기 앞으로 크면 어떠니? 이 학원비 보내지 뭐 보내지 남자가 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밥 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경비 정도는 되지 않나? 되겠죠. 그래. 그러면 내 먹는 그것도 따로 해주면 그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데 내 먹는 밥에 밥 한 숟가락 얹어주고 내 먹는 빨래하는 세탁기에 몇 개 집어여주고 내 청소하는데 그 방 하나 치워주고 이 정도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러면 그 정도는 남편한테 해주면 돼. 일체 남편한테 바라는 거 없이 내 혼자 산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가끔 근데 남자가 그리울 때 남자친구 대해주면 그때는 한 돈을 많이 쳐줘야 돼. 그래서 그러고 어디 뭐 이렇게 갈 때 그런 관점에서 딱 지금 생각을 하면 그게 항복하는 거하고 똑같아. 일체 이 생활에 그 사람한테 대한 기대를 딱 놓고 고맙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애기 키우는데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남자가 어때요? 집세도 내주고 생활비도 내주고 카드 주고 그럼 고맙나 안 고맙나? 고마워. 그래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겠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금만 숙이면 내가 보기 큰 문제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고집이 세다. 근데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짜증내고 살면 나중에 이제 남편이 어느 정도 살면서 아이고 그래 포기 좀 하거나 막 그래 이러고 막 같이 사는데 애가 크면 이제 애가 또 엄청나게 애를 먹인대. 남자 애 먹이는 거는 비교가 안 돼.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나중 거를 내가 생각해 보면 지금 숙이는 게 어때요? 훨씬 낫다. 자기는 지금 한 번만 숙이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애 20살 때까지는 그냥 한 인간한테 좀 맞추는 게 자기가 볼 때 좀 유리해. 뭐 애기 없고 저리 들어와도 괜찮아. 저는요, 둘째 고민이거든요. 둘째 계획이요. 제가 아이를 낳고서는요, 절대 다시는 아기를 안 낳는다고 이렇게 결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살이 됐는데 자꾸 서서히 막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첫째가요,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너무 힘들고요. 지금 이제 좀 편해졌는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도 있고 좀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그러면은 저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 더 나을 생각이에요. 좋은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런 잔머리 굴려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훌륭한 아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엄마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 엄마라는 거는 그래 잔머리를 굴리는 거 아니야. 그래 잔머리를 굴리면 나중에 애들이 다 고만고만하게밖에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닭이 병아리를 까도 이 어미닭이 아닐 때는 사람이 지나가면 도망가는데 병아리를 일단 품은 닭은 사람이 지나가면 도망가요? 오히려 새끼 보호하고 덤대요? 덤대잖아. 이게 어미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건 배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힘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미의 본능이, 그러니까 어미가 바로 잔머리 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2시에 울어도 돌봐야 되고 3시에 울어도 돌봐야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건 아기 우선으로 해야 돼. 남편이 만약에 죽고 없어도 한탄하면 안 돼. 그냥 아기를 돌봐야 되고 남편이 안 거들어줘도 아기를 돌봐야 돼. 왜? 그거는 어미의 본능이지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자연계에 있는 짐승 봐. 병아리 10마리, 20마리 어미닭이 품어도 수탉이 와서 도와주는 게 있더나 없더나? 없지. 송아지 그 새끼 놓으면 어미만 키우더나 수소가 와가 옆에서 거들어주더나? 없어. 이 천하 만물은 새끼는 누가 키우게 돼 있다? 어미가 키우게 돼 있어. 그거는 그냥 자연의 이치야. 그러면 아빠가 없어서 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없어서 아내가 헐떡거리기 때문에 아기가 볼 때는 엄마가 뭐 하고 있다?
헐떡거리기 때문에 아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엄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기를 갖는 엄마가 그렇게 잔머리 굴레가 이걸 키울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 안 돼. 그러니까 좋은 아기를 낳으려면 그냥 딱 기도하면서 만약 기독교 신자라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야 돼. 그건 사람이 나고 죽고 하는 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 기독교식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머리를 굴리면 안 돼. 그냥 오는 대로 받아서 아까 그 옆에도 뭐 딸을 하나 낳아야 되겠다 이런 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야. 저건 벌써 이거 아기를 애완용 동물처럼 생각하는 거야. 수컷 2개 있으니까 암컷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머리를 굴리면 안 되고 또 뭐 딸이 2이니까 남자를 낳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생명은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거는 생명에 대한 불경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딸이 나오든 아들이 나오든 딸이 연달아 셋이 나오든 아들이 연달아 셋이 나오든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고 설령 신체 장애의 자식이 나오더라도 그건 따질 필요가 없고 그건 주어지는 대로 받아서 생명답게 소중하게 키우는 게 의미지. 그걸 자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인물이 좀 잘났으면 좋겠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남은 공부 잘하는 애 착한 애를 좋아해. 그런 의미라는 것은 공부를 못해도 좋아하고 신체 장애라도 좋아하고 말썽꾸러기라도 좋아하는 게 뭐다? 의미야. 그래서 의미라고 하잖아.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뭐 인물 잘났으면 예뻐하고 그래서 나한테도 아이고 우리 애가요 얼마나 예쁘고 공부도 잘했는데요 요새 말썽을 피우고요 이런 소리 하면 그 장난감 예쁜 거 가지고 있다 장난감이 요새 좀 문제가 있다 기스났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그건 의미가 아니야. 의미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런 잔머리 굴리려면 안 낳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네. 의미라는 것은 남자 여자를 따지고 무슨 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내가 낳아서 키우기 어렵니 쉽니 이런 거 따져도 안 되고 결혼할 때 집 구해가지고 뭐 집 사가지고 돼야 애기 낳는다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결혼해서 그냥 세 방이면 세 방에서 애기를 키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거는 주어지는 대로 아기에 대해서 어미가 헌신할 때 아기가 잘 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7, 8명 낳아도 아기들이 다 잘 컸잖아. 정신질 환자 별로 없잖아. 왜 그럴까요? 그런 머리를 아무도 안 굴렸어. 낳으면 7, 8이라도 다 키웠어. 그냥 밭에 가서 일하면 밭 옆에 놔놓고 일하고 이랬지. 아기 버리고 직장 가고 이런 거 안 했어. 직장이 없고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기를 얻고 직장 가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기를 버리고 직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아기한테 엄마한테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애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엄마가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아기를 하나 갖고 싶으면 그냥 생기는 대로 아기를 낳으면 되고 낳아야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안 낳으려는 거는 자기가 결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낳으려 그러면 낳아야 된다. 언제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기도해. 그냥 인연이 있으면 오고 인연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인연 딸이 오든 아들이 오든 장애가 오든 오든 의미로서는 무조건 새끼를 보호하는 이런 마음이 낼 때 거기에 훌륭한 아들,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자기처럼 그렇게 하면 애완용 동물밖에 안 나와. 알았어요? 네. 그건 이제 사람으로서는 똑똑한지 몰라도 의미로서는 빵점이에요. 그렇게 굴리면. 그 옆에도 아까지 뭐 딸이면 나을 것만 그렇게 굴리면 안 돼. 요즘 큰일 났어. 생명 경시 현상이 이게. 그래가지고 뱃속에 보고 아들이라고 지우고 딸이라고 지우고 이런 거는 생명 경시 현상이에요. 제 자식을 누가 그렇게 가려요? 어미는 그런 거 안 가려요. 어미는 그냥 어떤 생명이든 그냥 내 목숨을 바쳐서 키워야 할 자식일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6년차 주부인데요. 아들 둘을 가지고 있는 엄마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특별히 뭐 남편이 속 썩이는 것도 아니고 네.
아이들 뭐 둘 다 건강하고 근데 네. 다만 좀 부족한 거는 좀 딸이 없어서 그게 조금 서운한데 음. 무조건 뭐 딸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낳겠지만 또 100% 그것도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간절해져서 무언가를 하고 싶긴 한데 약간 뭔가가 부족한지 뭐 용기인지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손을 내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아까 육아를 이제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를 개발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자기를 누가 훔쳐가 버렸나? 놓고 어디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이들이 이제는 뭐 어린이집 다니면서 이제 조금은 컸다고 이제 제가 마음이 놓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찾고 싶은데 저한테 조금 저를 찾는다 이러지 말고 그냥 일거리를 좀 찾나 봐. 예, 쉽게 얘기하면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한데 소일거리가 좀 필요하네. 예, 제가 애가 이제 늘 이렇게 손이 쥐고 있다가 여기 밖에 나가니까 손이 좀 허전하다 이거지. 네, 뭐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욕심이 좀 많은지 너 정말 되게 멋있다, 잘한다 이런 말을 너무 듣고 싶은데 그 전에는 이제 애기 정말 야무지게 잘 키운다 이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아기가 크다 보니까 이제 저 하나만으로서 너 정말 멋있다 이런 말 듣고 자기 싶은 욕심이 직업 안 가져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뭐 직업을 가지면 돈이 좀 더 들어오겠죠. 아니 그렇게 사는데 당장 지장 없어요. 네, 그건 없는데 그러면 애기한테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지. 예. 왜냐하면 3살 때까지 직업을 꼭 가져야 된다면 의무적으로 그래도 3살 때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면 애들은 초등학교까지는 엄마가 늘 있어주면 좋지. 근데 요즘은 세상이 그래 안 되니까 애들이 다 좀 허전하거든. 네.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 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애들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 허전함을 줄까봐 조금 많이 걱정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선뜻 이렇게 발을 딛기가 마음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도 할 수 있지. 그래요? 하고 싶은 걸 꼭 애들 팽개치고 할 필요는 없잖아. 애들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꼭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돈 이러지 말고 우선 무료로 하는 일은 틈나는 대로 하면 되잖아. 제일 먼저 우선 봉사단체 같은 데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먼저 시작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옮겨가고 한꺼번에 직업을 탁 구해가지고 당장 일에 관계를 풀지 말고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안 벌어도 되니까 생각하고 제일 좋은 거는 복을 좀 지으면 좋아. 엄마가 꼭 당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좀 짓는 게 좋아. 그러니까 꼭 돈 받는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무료 봉사 활동을 어디 가서 한 몇 년 하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크게 복이 되지. 제가 원래는 미용 일을 했었는데요. 네. 그럼 그런 미용을 좀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봉사하면서- 노인들한테도 좀 해주고 이런 단체 가서도 좀 해주고 자기 전공도 네. 돈 받고 해주려면 잘해야 되잖아, 그지? 돈 안 받고 해주는 거는 그래도 뭐 꼭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네. 그런 일을 하면서 자꾸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복을 많이 지어주면 좋아. 뭐 돈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뭐 푹푹 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네. 그렇게 복을 많이 지우면 아이들이 굉장히 나중에 이제 잘 되지. 아니, 뭐- 지혜로워도 복이 없으면 하는 일이 안 되는 사람이 많거든. 딸도 낳고 싶은데 딸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을 찾고 싶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딸도 못 낳을 것 같고. 딸을 하나 그러면 나중에 그 갓난 아기 중에 요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입양한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하나 입양을 하면 되지. 제가 그 그릇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상관없어. 아니 꼭 필요하다면 충분히 키울 능력이 되면 입양을 해서 키우면 되지. 낳을 수 있으면 낳았대고. 제가 참 마음이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면 봉사활동을 하면 좀 넓어져.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자기 찾는다고 이런 마음을 내니까 언젠가 한번 깨달음의 장이라고 하는 수련이 있으니까 여기 나갈 때 문의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시간을 내가 참여를 해서 자기 점검을 한번 하면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아주 좋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중심이 좀 잡히니까. 네, 다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임신 4개월 이제 돼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현재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그다음에 현재 직장을 계속 좀 유지해서 경력을 유지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새로운 공부나 이런 거를 도전을 해서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이제 도전을 하자니 이제 그 불확실성과 이제 두려움이 있고 현재를 계속 하자니 이제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중에 답을 좀 모르겠어서 그게 한 가지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또 그동안 제 성격과 기질을 보니 좀 게을렀었던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좀 성격이나 이런 기질 같은 걸 좀 바꿔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막 네. 생긴 대로 사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바꾸려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죠? 바꾸려면 힘이 드는데 지금 얘기 앞에 질문하고 뒤에 질문하고 내가 이래 보면 자기 그 정도로 힘드는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바꿀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못 바꿀 거 자꾸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막 생긴 대로 살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지. 근데 게으르다 하는 것도 상대적인 거요. 그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루에 만약에 3시간 일하는 사람보다는 5시간 일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7시간 일하는 사람보다는 어때요? 게으르고 그러지. 그럼 5시간 일한 거는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살면 돼요. 자꾸 남하고 비교해가 어떠냐. 자기가 아무리 부지런해고 열심히 살아도 스님하고 같이 살면 또 어때요? 내가 게으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누구하고 자꾸 비교하면 이건 늘 번뇌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상태의 페이스를 가지고 그런 거는 자기가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 게으른가 하면 조금 노력하면 되고 피곤한가 하면 약간 쉬어주면 되지. 그걸 너무 이렇게 크게 바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막 생긴 대로 산다 이렇게 이제 저항이 따라요. 습관 생긴 대로 사는데 그렇게 생긴 대로 사니까 손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이제 약간 바꿔야 되겠죠. 왜? 그게 나한테 이익이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얘기는 아기 가진 엄마로서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아기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가 지금 좀 더 돈 많이 버는 직장으로 가겠다 지금 이 생각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경력이 좀 단절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쉬고 다른 걸 준비를 하면 이제 좀 경력이 지금 4개월인데 네. 지금 한 많이 다녀봐야 지금 4개월밖에 직장도 못 다니잖아, 그죠? 8개월째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출산휴가 갔다 와서 다시 다닐 수도 있긴 있죠. 아니 그 우선 출산 전에, 그죠? 네. 네. 근데 아기를 출산하면 3년은 아기를 키워야 돼요. 아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제 어미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어미는 자식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성의 권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남자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불균형을 시정하는 게 뭐다? 여성의 권리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남자 여자 사이에 불균형을 시정하자는 게 여성의 권리예요. 근데 어미가 자식에 대해서 져야 할 책임의 문제가 있지. 그건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을 한번 보세요.
교미할 때만 숫것이 필요하지 알 낳고 알 품고 병아리 까고 하는 건 다 누가 합니까? 그럼 얼마나 암수 사이에 불균형이에요. 그럼 닭이 이거 암탉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족 보존을 하는 새끼의 문제는 자연의 원리가 그것은 어미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걸 여성의 진출, 출세하고 자꾸 결부시키면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아기를 자꾸 버리면 아기는 어미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심리 불안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심리 불안과 분열이 일어나는 인간이 자꾸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서 그 사회는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 문제 운동하고는 개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닭이 평소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닭이 도망을 갑니다. 덤대요, 도망가요? 도망을 가요. 근데 닭이 병아리를 품었다. 병아리를 깨가지고 품어가지고 마당에 지금 병아리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닭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병아리를 전부 품으로 모아가 이 깃털을 세우고 꺽꺽꺽꺽꺽꺽꺽꺽 이렇게 덤딥니다. 막 사람한테 덤대요. 그 덤디면 발로가 차보면 닭이 죽죠. 죽는 것도 겁 안 내고 덤대요. 이거는 교육 문제도 아니고 윤리 문제도 아니고 이게 생태계의 생명의 본능이에요. 이게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명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녀일 때는 남자 여자만 따지는데 아기를 딱 낳게 되면 여기는 모성애라고 하는 생명의 본능이 나와요.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근데 이 본능에 지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까지 보호해야 되냐? 사람이면 최소한도 3살까지는 보호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육신은 9개월 반에서 사람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낳고 난 뒤에는 음식만 먹여주면 사람이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정신은 백지 상태예요. 그럼 나서 3년까지 이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자아가 형성될 때 엄마가 항상 행복하면 행복이 심성의 중심이 되고 슬프면 아이의 심성이 슬프게 형성됩니다. 누굴 미워하면 미움이 형성되고 화를 내면 화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애를 버리면 애는 본능적으로 버림을 받았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이 애는 커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못해요. 만약에 커서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도 이렇게 연애하다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어릴 때 이 자극이 있습니다. 부부가 다투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연애까지는 괜찮은데 결혼할 때 망설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 뭘 먹이느냐 뭘 입히느냐는 하등 중요 안 하고 아이를 위해서 온 헌신을 하는 엄마의 그 희생이 아이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인간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는 3년 동안 뭘 할 생각하면 안 되지. 아예 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3년 뒤에는 뭐 할까요? 이 질문하고 싶으면 그거는 일단 3년 뒤에 가서 물으세요. 지금은 여기서 물어봐야 인간이 내일 일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기를 키우는데 이제 이렇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아무 직업도 다 그만두고 아기만 키워야 됩니까?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업고 아기를 버리면 안 돼요. 맡기면 안 되고 아기를 업고 일을 하면 돼요. 3일 후부터 일을 해도 괜찮아요. 3일 후부터.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적을 아기를 버리면 안 돼요.
아기를 얻고 직장에 나가든지 아기를 얻고 밭을 매든지 아기를 얻고 뭘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3년, 우리 사회가 3년 유급휴가를 주면 좋겠다. 근데 그 돈이 너무 들잖아, 그죠? 그러면 1년은 적어도 앞으로 유급휴가를 주고 2년은, 나머지 2년은 본인도 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무급휴가로 일을 하든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재택근무를 해주든지, 그게 안 되면 아기 얻고 와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의 분위기, 문화를 만들어 주든지. 예를 들면 오늘 강연에 왔는데 내가 아기가 1살짜리다. 그럼 내가 1살짜리 아기를 얻고 와가지고 저기 놔놓고 강의를 해요. 근데 애가 울어. 그러면 젖달라고 울면 여러분들 좀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가서 저절한 5분 먹이고 올 동안에 여기 있는 500명이 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비효율적이다, 비생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3년간 애를 키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남자가 군대 가서 국방임무 3년 하는 것보다 10배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군대 갔다 오는 거 이거 가산점 준다면 애 하나 키운 여자는 그보다 2배 가산점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기를 낳아서 남한테 어디 맡기는데, 맡겨놓고 직장 나가는데 보상을 한다는 게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예산만 낭비하고 심성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미가 애를 키우게 하고 직접 지원을 해야 돼요. 여기에 가난한 집은 지원해주고 부자는 안 해주고 이러지 말고, 부자든 가난하든 애 키우는 사람 무조건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건 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문제가 되는가를 모르니까 지금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게 바뀌어 지금 줘야 되는데, 근데 제도가 안 바뀌더라도 아이는 어미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성들이 애를 안 낳으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안 낳으려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면 이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적 성장에 장애가 되니까 이걸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개인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사회 문제니까 이거 다 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뭐 이제 그게 조금 인식이 돼가 뭐 30만 원 주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보조금 수준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 조금만 더 인식이 되면 사회 진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급 휴가라 하더라도 지금 걱정하는 건 돈도 돈이지만 어떤 문제가 걱정이에요? 다시 복귀했을 때 자리 보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딱 놓고 아기 키우는 게, 그래서 내가 어떤 강연에 가서 자기가 아기 1살인데 지금 스님은 3년 키워라 그러고, 이거 내가 3년 있으면 직장에서 완전히 자기는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해서 내가 아기 키우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판사 되고 검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다니는 직장 잘 다니시고, 아시겠어요? 아기 딱 낳게 되면 직장 휴가 내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직장에서 붙여주면 복귀하면 되고, 잘라버리면 어때요? 새 직장 구하면 되니까 그거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3살 때까지 키우다가 하나가 더 생기면 또 3년 연장해야 되고, 그러다 또 생기면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머리 굴려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일부 여성운동권에서는 스님이 여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성을 뭐 애 키우는 존재로만 보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일부 비판이 있어요. 근데 여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남의 손에 맡겨나 키우거나, 안 그러면 두 부부가 애를 키워도 싸우면서 키운다. 그런데 엄마가 심리가 불안하다면 아기는 100% 심리가 불안하게 형성됩니다. 결혼 초에, 옛날 같으면 그래요. 결혼 신혼 초에 두 부부가 막 이렇게 아기 자기 좋을 때 아기가 낳아가 키웠어요. 근데 뒤에 가서 한 10년 만에 싸웠어. 그러면 맞이는 아기가 또 괜찮은데 지차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신혼 초에 안 맞아가 싸웠어. 그러다가 살다 보이면 둘이 이해가 괜찮아졌어. 그러면 맞이가 문제고 뒤에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만큼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기는 거의 결정이 됩니다. 태교부터 돼요. 태교부터. 그러면 남자는 뭐 하느냐 물어요. 남자란 건 숱하게 할 일 없듯이 할 일이 없어요. 그 남자는 세상에 없어도 세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남자는 없어도. 이게 뭐예요? 정자만 빼가 은행에 좀 보관해 놓으면 돼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면 남자가 나도 아이에게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어릴 때는, 커서는 물론 역할이지만 어려서는 3살 때까지는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아이에게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지 말고 아기 엄마에게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신경 쓰지 말고, 아이는 엄마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부 갈등이 있으면 아기 엄마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면 애한테 나쁘니까 애기 엄마가 행복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남편이 최고로 잘하는 길은 부인한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손자한테 잘하는 방법은 손자 안아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잘해. 근데 이 시어머니들 어리석어가지고 며느리는 구박하고 손자는 이뻐하니까 이 손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모 또는 아기 엄마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앞으로 사회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 인력을 제대로 키우는 것은 아기 엄마를 보호해내야 돼요. 아기를 보호하는 게 곧 아기 엄마를 보호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사회의 지금 주변 질서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지금같이 안 바뀌고 가면 정신질환자가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GDP가 아무리 올라도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했는데 항상 심리가 불만족감, 뭔가 이게 빈 것 같은, 이거 어릴 때 사랑 결핍증이거든요. 그 다음에 늘 불만에 차 있는 사람, 안 그러면 늘 슬픔에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이 어릴 때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커서 오히려 입은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스님 법문 듣고 치유가 돼요. 근데 요 자아가 형성될 때 형성된 건 그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거는 치료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원리를 알면 뭘 먹이고 뭘 입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시켜주는 거야말로 최고의 자식한테 대한 선물이다.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잘 보호하는 거는 육신을 보호하고 물질적으로 보호하는 거고, 애가 3살 때까지 잘 보호하는 거는 아이의 정신을 자아를 잘 형성하도록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 울면 안 돼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 키우면 안 돼요. 빨리 이 수행을 해서 마음을 항상 기쁘게 갖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옛날에 태아교육 아시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산모는, 아기를 가진 엄마는 장례집에 못 가게 합니다. 개 잡거나 소 잡는 거 못 보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 닭 맥지고 이런 것도 못 하게 합니다. 닭 잡는 것도 안 시킵니다. 왜? 마음에 슬픔이 갇히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렇게 꽃그림, 나비 그림 이런 거 그림책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교. 첫 번째가 태교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음식의 면에 있어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중독성 있는 물질 섭취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 몸에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긴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긴장하면 내가 신경 많이 쓰면 위에 소화가 잘 안 되듯이 아이의 신경이 긴장하기 때문에 이게 선천적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장애 아니면 엄마가 긴장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정신적인 나중에 육체적 정신적 불안정이 와요. 그래서 아기 가진 엄마들은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음식에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가려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나쁜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살 때까지는 어쨌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애는 저절로 잘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다람쥐가 새끼 키울 때 뭐 육아 교육서 보고 키웁니까? 어미가 잘 살면 새끼는 저절로 된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면 아이는 저절로 훌륭하게 되기 때문에 육아 교육서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인생만 행복하게 살면 저절로 돼요. 남편이 없어도 엄마만 행복하게 살면 애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내가 이번 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스님께서 항상 3년간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게 좋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고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람들 특성상 빨리빨리를 많이 원하시는데 네. 저는 그래서 아이를 1년 정도만 좀 엄마가 이렇게 돌보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서너 시간 정도 어린이집에 좀 아이를 보내고 점심시간만큼은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아이를 맡기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3살까지는 어린이집에 이제 맡기지 않고 엄마가 계속 돌보는 게 좋은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엄마라는 용어는 낳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기른 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갓난아기를 내가 입양해서 키웠다 하면 그 아이는 누구를 닮을까요? 나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형태는 동물적인 생모를 닮지만은 심리는 나를 닮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한 10여 년 전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가 왔는데 부모가 보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또 해봤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셋이 다 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때 누가 누구를 의심할까? 예? 누가 지금 이럴 때 억울할까? 아내가. 남편은 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던 그 산부인과 가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그 병원에서 기록에 2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소를 찾아서 그 집에 가서 이 혈액형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하니까 그 집에서만 난리요. 그래 막 삭삭 빌어가지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이가 바뀐 거예요. 이 바구니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어느 게 내 아이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지금까지 기른 아이를 선택하겠어요? 낳은 아이를 찾아오겠어요? 헷갈려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아이를 바꿨습니다. 이 신뢰가. 그런데 몇 년 전에 불란서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2인데 대학 1학년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래도 바꿨어요. 바꿔서 1년 살아보고 두 가족이 회의해가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 하면 생물학적인 인간 종이 있고, 이 생물학적인 인간 종은 그것이 뭐 성폭행에 의해서든 뭐 그냥 길 가다가 만났던 어쨌든 인공수정을 했던 뭐예요? 이 수정을 하는 정자와 난자의 DNA가 그 핵심이죠. 모든 걸 다 닮아요. 근데 그건 딱 한 번에 결정이 됩니다. 수정할 때. 근데 인류로서 인간, 소위 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신작용, 이거는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는 육신이고 소프트웨어는 뭐다? 정신작용인데, 이것은 기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는 엄마로부터, 주로 엄마가 키우니까 엄마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만약 아빠가 키웠다면 누구 걸 받을까? 아빠 걸 받아요. 만약에 유모가 키웠다면 누구 걸 받을까? 유모가 받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왕의 자식들이 생모가 키우지 않고 제부모가 키우지 않고 다 누가 키웁니까? 유모가 키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드뭅니다. 이게 아예 유모가 제 엄마인 줄 알면 괜찮은데, 유모가 키우니까 유모가 이 아이의 무의식 세계에서는 엄마예요. 자아의 원천이에요. 근데 의식 세계에서는 어때요? 이건 누구다? 하인이에요. 자기 엄마가 뭐라고? 하녀야. 상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밸런스가 심리적인 불균형을 가져와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그러니까 만약에 애를 낳아가지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엄마가 무슨 할머니가 키웠다. 그러면 이 아이의 무의식 세계에서의 엄마는 누굴까? 할머니예요. 꿈결에 나타나는 엄마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의식 세계에서 철들어서 엄마가 같이 자면 이분이 얼마예요. 그러나 거기는 무의식 세계에서 엄마의 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건 수도 없이 경험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모가 키운다고 반드시 잘 키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모만큼 잘 키울 사람도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더 잘 키울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가끔 평균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지가 낳은 자식을 생물학적으로 가장 잘 보호합니다. 만약에 도저히 못 키울 거면 어떤 사람이 키워야 될까? 유아교육과 나온 처녀가 키워야 될까? 학벌이 하나도 없더라도 애를 둘 이상 낳아가 키워본 아줌마가 키우는 게 나을까?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심리가 편안하면 아이의 자아가 편안하게 형성이 됩니다. 엄마가 조급하고 불안하면 아이의 심리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엄마는 환경에 따라 불안한데 아이는 심리 자체가 본래 선천적으로 불안한 아이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그래도 생모가 키우는 게 낫다. 내가 낳아서 내 새끼가 아니라 내가 키워야 뭐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키우면 공부 잘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게 엄마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젖병을 빨리는 게 나을까? 따뜻한 가슴에서 젖을 먹는 게 아이 심리에 안정이 나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엄마 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품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다 조사하면 다릅니다. 이 뇌의 발달의 차이가 납니다. 이 LA에 있는 그
UCLA 대학에서 이 조사한 건데 학대받은 어린애와 사랑받은 어린애의 이 뇌 구조를 촬영을 했는데 뇌 성장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 학대받은 아이들이. 근데 이제 생모라 하더라도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거나 하면 어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혼 초에 부부가 많이 다투면 맞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다투다가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면 막 이거 막 그래 그렇고 해가 막 적당하게 타협해가 사면 다음에 아이가 낫고, 처음에 좋았을 때 애 키우면 맞이가 낫고, 살다가 다투면 밑에 애가 못하고 그래요. 그게 뭘 말하냐면 저는 심리적 안정을 얘기하지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원천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이 가장 핵심은 3살 때까지예요. 자아가 형성될 시기에.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키워라 이러니까 저한테 제일 큰 안티 세력이 직장맘입니다. 당신 아이 안 키운다고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직장맘이 얼마나 불편하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어떠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맘들이 어려우면 그러면 그건 어른을 그 직장맘의 어려움을 어떻게 할 거냐. 3년간 제가 제안하는 게 유급휴가를 줘라든지 뭐 재택근무를 줘라든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아이의 입장에서, 말 못하는 아이 입장을 제가 대변하니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해라가 아니라 나중에 아이 커서 좋은 사립학교를 보낸다, 과외를 시킨다 선택보다 어릴 때 3살 때까지 자아가 형성될 때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 부모가 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선택할래. 이건 포기하고 나중에 뭐 심리가 불안하든지 뭐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 그저 유학이나 보내고 이럴래. 이거의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거든요. 그리고 설령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누구 심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 심리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애기가 있으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된다? 애기 엄마한테 잘해줘야 돼. 애기를 생각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해줘야 된다? 애기 엄마한테 잘해줘. 우리가 애기 가진 여성에게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의 국민의 사람의 행복도를 높이려면 애기 가진 엄마에게 잘해주는 거지, 애기를 위해서 애기 엄마한테 잘해주자는 얘기지, 3년 유급휴가를 주자는 거지, 그 여성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 있으니까? 애기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를 위해서 뭐 할 때는 모든 게 스탑해야 돼요. 다 기다려야 돼요.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킨다고 3년간 뭘 하잖아, 그죠? 그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아기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아기 키운 경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인정이 돼야 돼요. 그 경력의 단절이 안 되도록 그 제도적으로 이제 이건 보완해야 돼요. 저는 제도 보완은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아빠는 유급휴가 내가 하면 안 되냐? 돼요. 아빠도 이제 1년 지나면 1년 전에는 엄마가 여성이 나아요. 왜냐하면 저절먹이고 하니까. 저 때문에 이제 아빠가 유급휴가 내가 1년간 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관념으로는 엄마 하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앞으로 엄마의 개념을 남자로 바꾸자 이러면 남자가 키워도 돼요.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엄마의 개념이 주입되는 대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권리 주장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와 어른 사이에는 여성의 권리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 어른이 어떤 헌신을 할 거냐는 관점이에요.
관점을 그렇게 가지셔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성이 갖는 사회적인 이런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 부인이 자기 관점이 그러니까 아기를 생각한다면 부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항상 배려를 해야 돼요. 1대1로 남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인이 경력 단절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그걸 보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맡기더라도 그것은 항상 엄마가 중심이 돼 있고 맡기는 건 괜찮아요. 할머니가 뭐 잠시 와서 봐준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집에 아예 놔놓고 자기는 잠시 일주일에 주말에만 가서 본다 이러면 육체적으로 키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키우는 거는. 근데 정신적으로는 문제예요. 아이에게는 뭘 먹였냐 이거 별로 중요 아니에요. 뭘 입히냐 이거 다 여러분들 기분에 뭘 먹이고 뭘 입히고 자기 기분 좋은 거지. 애가 뭐 일본 기저귀를 채웠는지 한국 기저귀를 채웠는지 알 게 뭐요. 일본 분유를 먹였는지 한국 분유를 먹였는지 애가 알 게 뭐냐는 거예요. 애는 그냥 엄마 젖꼭지, 엄마 품, 엄마 이거밖에 모르지 딴 건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 1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기를 등에 업고 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9살, 5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네. 근래 문득 이렇게 아이들만 키우다가 제 젊은 인생이 다 지나가는구나 싶으니까 한 15년 더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우울감에 먹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바보 같은 고민인 것 같은데 자꾸만 늪에 빠지는 것처럼 우울함이 계속 오고 있어요.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우울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그 표현이 그 원인으로 아이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대화한 즉시 내일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의사하고 상담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뭐 어린아이를 키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이런 우울증 상이 있으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시 말하면 애를 15년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진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이유로 우울증이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스님이 전문가 의사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해서 되겠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뭐 그런 정도는 알아차리니까 이렇게 정문적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약을 먹고 또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애들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더 우선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 키우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개성된 것도 부모가 자식을 키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누가 왕 됐느냐, 누가 대신 됐냐, 누가 유망한 음악가가 됐느냐가 지금 인류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자식을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모든 자연 생태계 생명이 이렇게 이어진 건 뭐예요? 부모가 새끼를 목숨을 걸고 보살폈기 때문에 지금 종이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게 못한 종은 다 전멸하고 즉 멸종 없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이 우울증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또는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면 괜찮아요. 근데 일단 자식을 낳으면 이제 부모가 되면 이 생태적으로도 어미는 어때요? 새끼를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걸 모성애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벌레도 지가 살지 누가 도와줘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이제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개체 보존의 본능이라 그래요. 개체 보존의 본능. 자기 생명을 자기가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종을 이어가려면 어떠냐?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종족 보존의 본능은 뭐냐? 어미가 새끼를 자기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언제쯤 될까요? 13살, 만 13살까지가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성인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생물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자연 속에서 그냥 뭐 수렵 채취하고 산다 그러면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음식을 뭘 안 도와줘도 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13살. 물론 3살, 4살 때부터 자기 먹을 걸 자기가 해결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도와줘야 돼요. 13살까지는 이제 13살이 넘으면 이제 독립을 합니다. 이 가족에서 나가가지고 따로 가족을 만들어서 독립을 하게 된다. 거기까지는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걸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뭐 역사 속에서 보면 15살까지 또는 20살까지 많이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왕이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또 조선시대 여자는 왕이 될 수 없고 남자만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왕이 15살 이하 어릴 때는 누가 그걸 대신합니까? 애기 엄마가 대신해요. 아이가 앞에 있으면 뒤에 엄마가 다 이렇게라 저렇게라 결정하잖아요. 15살이 딱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친정이라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하거든요. 신라 시대 때는 이 성인이 20살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20살 때까지 이 뒤에서 다 결정하고 20살 넘으면 이제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적 성인은 15세에서 20세 사이로 주로 인류 역사에서 보면 결정이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한 13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몇 살이에요? 만 19세입니다. 만 19세까지는 아이는 피보호자, 엄마는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부모기 때문에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딴 사람이 보호자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한 다른 가치를 자기가 추구한다면 그건 자기가 뭐 좀 이런 말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우울감이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피는 것이 하나의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책임이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에 책임을 지기 싫었으면 뭐를 해야 된다. 아기를 안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도 어때요? 만약 부모가 없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그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쭉 지속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원인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질문자는 우울감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를 기르는 건,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여자기 때문에 뭐 남자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생태학적으로도 자기 목숨보다 더 중히 여겨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떠냐,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 앞에 뭐 내가 뭐 판사 직업이다, 내가 뭐 검사 직업이다, 내가 뭐 무슨 전문가다, 그걸 앞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는 엄마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서 키우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는데,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엄마의 관심사의 두 번째예요. 엄마는 자기 직업이 우선이고 자기는 두 번째다. 돈이 우선이고 자기는 두 번째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두 번째는 자기가 조금 이 삶의 가치, 이 중심성을 확고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이만 키워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직장도 다니고 뭘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3살 때까지는 아이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사람 도움을 얻어서 해도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도움을 얻어서 해도 되는데, 그러나 자기 삶의 가치관, 누구도 도울 수 없다 하면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뭐든지 그만두고 이걸 우선시하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점이 있고, 애 때문에 내가 희생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이 때문에 뭐 희생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최우선이다. 그 말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 자기 소감 한번 들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스님 얘기 듣고 뭐 여자가 애만 키워야 된다고 스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성애가 부족하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성애도 많지만 엄마기도 하면서 여자 사람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뭔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저를 위해 가슴 뛰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생각에 자꾸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즉 애기 없고 그냥 가서 일하고, 이렇게 아이를 내 인생의 장애 요소다, 이 생각은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항상 너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지, 아이 키우기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을 당했다, 내가 아이만 없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은 안 된다,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얻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아이를 뭐 데리고 할 일을 하고, 그러나 아이가 우선이고 그런 일도 추구하잖아요. 제가 스님이면 수행이 우선이고,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잖아요. 근데 스님이라는 자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통일 얘기만 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물리력 축돌하면서 막 평화를 위해서 데모하고 이러면 승복을 벗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항상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로서는 애기를 돌보는 걸 우선시하면서 자기는 뭐 어떤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아이만 보고 딴 거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를 그 일에 장애나 부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